남해를 품은 섬의 야트막한 산자락.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서 어제 오세요. 밤에 왔던 저희 MBN 특종사냥팀인데요. 아, 예, 예.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 나무를 내려옵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거기? 예, 매일 뭐 다니니까. 허술해 보이는 것은 다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들이 되게 특이해요, 거기. 다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해놔가지고. 폐자재. 폐자재. 예. 이게 이제 고아져 있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세도 안 무너져.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보기보다는 안에 들어가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저만의 생활로서는 뭐 아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놨거든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여도 숱한 태풍을 이겨냈다는 남자의 집. 다 폐자재 잘요. 그 이래 튼튼합니다. 계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응접실. 나름 2층으로 올려진 이 집에는 손님 맞이용 응접실은 물론이고요. 여기는 이제 침실. 침실이요? 예. 남자의 침실이자 거실인 공간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와 달리 꽤 넓어 보이긴 합니다. 이 별것 없는 곳에서 생활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여기가 부엌이고 저기는 이제 침실이고 이런 식으로 이 합판을 주워다가 먼저 깔고 돗자리 이걸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신 안 벗어도 되고 그냥 이래갖고 뭐 요즘 세상 편하고 엄청 시원해 보기보다 이따 열어놔놓고 이러면 약국에 있던 긴데 이걸 이제 냉장고 삼아 갖다가 열어놓으니까 그 산에 보면은 그 산지가 많거든요. 그 이제 일반 스티로폴 뭐 이런 거 해놔놓으면 지가 구멍을 내가 다 못 빼요. 그래서 이걸 해놔놓으니까 뭐 안전하고 주워 온 거 중에 이게 제일 보물이라. 참 쓰레기장. 쓰레기 분리장 그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다 주워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삑삑 소리도 나지.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래도 이제 못을 많이 쳐가지고 이게 20년 좀 못 됐는데 20년이요? 예, 태풍이 그리 불어도 넘어지진 않아요. 날아가지도 안 하고. 2층 판잣집에 20회 가까이 살고 있다는 남자. 그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자, 알품나 보자. 보자, 알품나. 밥 먹고, 자, 밥 먹고 올라가라. 밥 먹고. 자, 더 물어. 이 녀석들은 남자의 집에서 새빵살이 중이랍니다. 물 먹고 하늘 보고 옳지. 또 물 먹고 하늘 보고 옳지. 닭이 물을 먹는 틈을 타 잽싸게 달걀을 꺼냅니다. 미안하다. 밥 물어. 알아 나갈게. 일단 벌써 알을 까가 나와야 되는데 됐다. 싱싱한 달걀 하나를 톡 깨서 컵에 넣고요.
날달걀과 커피 한 잔이 남자의 아침 식사랍니다. 아, 좋다. 계란이 영양가 많다고 해서 함께. 그래서 그런지 이거 먹고 나면 든든해, 이거 하루가. 아침 일찍부터 무언가를 챙겨 작업복까지 입은 남자. 뜰채까지 들고 바다라도 나갈 참일까요? 자, 요놈들이 여기는 용도가 뭐예요? 이 연못입니다, 연못. 네? 연못이라고 만들었는데. 직접 땅을 파서 만들었다는 연못. 자, 농어는 새끼. 아이고, 새끼 알깔이 난다. 그런데 남자가 양동이로 연못의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연못의 물을 다 퍼낼 작정인지 남자의 손길이 쉬지 않습니다. 옳지, 옳지. 이게 오리지널이다. 놀랍게도 남자의 연못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붕어. 어느새 새끼들까지 대식구가 되었답니다. 처음에 이 붕어는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 연못을 만들어 놔놓고 보니까 볼 것도 없고, 아, 가족처럼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2마리를 사다 넣었어요. 그런데 넣어놓고 보니까 또 볼거리도 있고. 대충 물을 퍼냈다 싶었더니 여기서 잘 살아. 이번에는 호수를 연결해 깨끗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또 알 까고. 그렇지. 찾는 이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집을 손보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은 더 생각이 많아지고,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날이 밝으면은 나와서 움직이고, 어두워지면은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하루 일과가. 무슨 생각 때문에 편히 쉬지를 못하는 걸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녁 장거리를 좀 준비를 해야지요. 창거리요? 예. 같이 한번 내려가 봅시다. 섬마을답게 저녁 찬거리를 구하기 위해 도착한 곳은 바닷가. 바로 자연이 만든 수산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남자의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길아야. 낚시라고 하기엔 조금 기묘한 동작. 대체 뭘 낚아올리는 걸까요? 오. 이게 뭐예요? 예, 군수. 이야, 크다, 그놈. 소처럼 생겼죠, 얼굴이. 이 저 바다의 소, 군소. 그래, 바다에 사는 소. 바로 소 안 그렇습니까, 얼굴이. 식감은 쫄깃쫄깃하면서도 솔향이 엄청 좋아, 솔향이. 완전 자연산 홍합이네요. 예, 자연산. 성게 한 마리 잡았다. 네? 성게 한 마리 잡았다. 성게. 어느새 가득 채워진 싱싱한 해산물들. 깨끗한 남쪽 바다가 품고 있는 것들은 남자의 소중한 먹을거리가 되어줍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좁다란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긴 또 어딜까요? 여기가 이제 그
반찬 보관해 놓는 석빙구다, 석빙구. 이 온도가 매일 보면은 비슷해. 전기가 없는 산중 생활에 꼭 필요한 자연 냉장고. 여기서 푹 익은 김치 맛은 과연 어떨까? 식감부터 때깔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물이 안 나오노? 아, 그 참. 올라가 봐야 되겠네. 제대로 된 저녁을 좀 해보려 했더니 갑자기 물이 안 나옵니다. 한참을 걸어 산중으로 향하는데요. 이건 물이 많이 내려오면 막힌네. 그 참. 젖은 낙엽이 걸음망에 붙어 막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저 구멍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저기 있어. 졸졸 흐르는 샘물을 집까지 끌어다 쓰다 보니 이틀에 한 번은 산에 올라와 상수도 점검을 해야 한답니다. 옳지. 이렇게 하고 이래놔야 낙엽이 안 들어가지. 산중 생활 20년 차. 이 정도는 불편한 것도 아니래요. 오, 잘 나오네. 에헤. 이제 저녁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맑은 물로 해초와 홍합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와, 여무네. 작아도. 오늘은 생게 미역밥. 얘나 이것도 톳이다, 톳. 매일같이 하다 보니 안 하는 요리는 있어도 못하는 요리는 없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할 줄 몰라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안 되겠다,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늘어. 부지런히 준비해 해산물 가득한 저녁상을 뚝딱 차려낸 남자. 자, 밥이 잘 땐 성게 미역밥. 최고로 진수성찬이네. 그런데 맛있게 저녁을 먹는가 싶던 남자의 얼굴에 그늘이 들이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아버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다양했습니다. 고등어 잡는 배도 타고 하루불이 하루 먹는 식으로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조선소도 쪽 가서 좀 다녀보고.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매일 술로 뭐 밥보다는 술을 좋아하게 됐고, 근데 잊기 위해서 술을 먹었는데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는 무엇을 그토록 잊고 싶었을까요? 긴 방황 끝에 이곳에 정착해 20회가 흐른 지금. 어둠이 찾아드는 이 시간이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남자. 그는 왜 이곳에서 살게 됐을까?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잃게 됐죠. 어둠이 짙어질수록 깊어진다는 그리움.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나무 위에 오릅니다.
간밤에도 잘 잤나. 또 시작된 나지막한 속삭임과 기도. 그는 대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걸까? 이번엔 구슬픈 하모니카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따 솔가루도. 기도를 마친 남자가 집안 청소로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한 번씩 닦아놓고 가면 이제 마음 자체도 편하고 하루가 또 가볍고. 여기 여튼 여기 청소뿐만 아니고 청소를 한다는 건 참 마음 자체가 해놓고 보면은 깔끔하게 좋으니까 마음이 깔끔해져. 정리해놓고 이제. 먹고. 여보세요. 여보. 어머. 지금 어디 있어요? 나 위에 사네. 아니 위에서 맨날 뭐하노? 집을 지금 비운 지가 지금 며칠이나 됐는데 이때까지 지금 집은 돌보도 안 하고 위에서만 일하고 있나? 짜증 좀 내지 마라. 짜증을 낸 게 더 자꾸 악화된다가 병이에요. 아이고 집은 맨날 손을 안 보고 맨날 위에만 가서 살고 있으니 참. 알았다. 나 좀 이따 또 그러고 있다. 아이고 알겠다. 나 좀 이따 내려갈게. 알았다. 예. 지금 통화하신 분 누구세요? 우리 집사람이야. 마누라. 고질병이라 오래전부터 아파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딸네 집에 가갖고 병원에 다니고. 20살 어린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한 남자.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는 부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 함께 살고팠던 꿈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차까지 몰고 어딘가를 향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어디 멀리 갈 참인가 했더니 2층 판잣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왜 펜션을 찾은 걸까요?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 이제 집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좀 애나이 민박하면서 이제 아픈 아내를 대신해 펜션 청소를 하러 온 겁니다. 바로 지척에 편안한 집을 두고 산중에서 홀로 살기를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오후. 무슨 일인지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숲으로 향합니다. 점점 더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며 하염없이 걷기를 한참. 남자는 왜 이곳을 찾은 것일까? 내리마 울지 마라. 뭐 그리 슬퍼서 그리면 울지 마라.
미리마 울지 마라. 하늘을 보며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남자. 대체 미리미는 누구일까? 아버님 이렇게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시고 비 맞으면서 이 숲이라 여기 들어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기가 이리 울고 있는데 나는 우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림이 미림이 누구예요? 딸입니다. 딸. 네? 딸. 제일 막둥이 딸. 따님이 무슨 일 있으세요? 예. 3살 때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고 예쁘게 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미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산에 있게 되고 딸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놓고 보는 것처럼 그래서 산을 자주 찾게 되고 나무들만 보면 더욱 간절합니다. 아름다운 숲처럼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미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남자. 그 이제 저놈에도 여기가 비포정도로였어요. 차 길이 그 당시에도 비포정도로였는데 그 놀 장소가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애들이 거의 길에서 놀았어요. 그 길에서 놀고 있다가 그 지나가는 차가 못 봤는지 어땠는지 그래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유독 아빠를 잘 따랐다는 막내딸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매일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리움에 몸부림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안 믿어지대요 그게. 참 아무 상처가 없어. 상처가 없고 오니까 집에 있는데 완전히 그 자는 모습 그대로 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영원히 잤지. 부모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면은 그게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못 있는 모양이래. 나뿐만 아니고 다 그래. 다음 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은 남자의 집. 무슨 일인지 남자가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로 곱게 싼 상자 하나를 꺼내듭니다. 무슨 사연이 담긴 걸까? 물끄러미 상자를 바라봅니다. 남자는 상자를 싣고 어딘가를 향해 차를 몰아갑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남자의 집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산. 그런데 그때 미니마 아팠다. 미니마
사고로 세상을 떠난 막내딸이 누워있는 작은 무덤. 아빠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잘 올라가는데 미리마 아빠 미안하다 그동안 미안하다 우리 미리미 절대 딸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혹시 약한 아빠로 인정될까 봐. 그래서 참고 절대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즘도 가끔 눈물이 다 말란 줄 아는데 눈물이 나. 남자가 보자기를 푸는데요. 내리막 기억나나? 네가 갖고 놀던 피노키오 인형도 갖고 왔다. 미리만 미안하다. 아빠가 절대 울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일본 괜히 나 아빠 눈물이 나네. 딸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묘소를 오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남자. 모처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릅니다. 미리만 미안하다 아빠가. 며칠 후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남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 칡넝쿨로 지금 거기 돌로 왜 거기 뚫기시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부드럽게 해가지고 붓으로 사용하려고. 칡넝쿨을 붓삼아 무얼 그리려는 걸까? 남자가 붓을 들고 멈춰선 곳엔 자그마한 돌탑이 서 있습니다. 돌탑에 그리는 건 다름 아닌 얼굴. 그러고 보니 곳곳에 얼굴이 그려진 돌탑이 눈에 띕니다. 근데 얼굴을 돌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그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딸이 그리워서 그리워할 때마다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돌탑을 쌓아가지고 그리면서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얼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같이 있는 것 같으세요? 같이 있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와서 직접 마음속에 이제 그리는 그대로를 그리긴 그리는데 지대로 모양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지. 꿈결에서라도 보고 싶은 장성한 딸의 모습. 자라나는 딸을 상상하며 돌담을 쌓고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다니는 모습이라고 그린 건데 잘 안 되네. 중학생이요? 예. 여중생? 커가지고 점점 커서 이제 그 모습을 그린 게 있는데 잘 안 되네. 처음에 그린 그림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초등학생이란데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기 모습. 이건 이제 중학교 다니는 모습.
그런 식으로 맨날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그리면서 그립니다.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먼저 보내서 미안하고. 아마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딸이 하늘나라에서 매일 보고 있을 텐데 가족들한테 좀 더 자상한 아빠, 모범이 되는 아빠, 그런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딸의 바람이지 싶어요. 부디 눈물 아닌 웃음으로 딸을 그리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